참 우리는 어쩌면 한 몇 년 후에 그때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를 것 같아. 이 책의 글의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이렇게 되게 서러움과 이끼가 막 찬물에 싹 씻겨내리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다 내가 쓴 것 같네. 맞아, 우리 이런 느낌이었어. 그만큼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맞아, 이거였어 라는 깊은 공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은. 김미경의 북드라마. 요즘에 여러분 제가 아주 엄청 달리는 책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사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김미경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니까요. 5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이 힘든 엄청난 변화와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사실은 정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선장으로서 잘 제가 키를 쥐고 방향키를 잘 쥐고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쉬냐고. 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주말입니다. 우리 직원들보다 내가 더 좋아할걸요. 정말 이제 주중에 내내 막 일하고 달리고 나면 주말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인 것 같아요. 일요일은 벌써 월요일 압박감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월요일 스케줄 뭐지? 근데 토요일은 어떠냐면은 그날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서 일찍 일어나요. 지금 웃기죠?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토요일 그 24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카톡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올 텐데 그 토요일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귀에다가 딱 꽂고 듣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오자마자 가장 마음에 드는 책, 가장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 하나를 딱 집어서 토요일 하루 종일 독파를 하죠. 근데 그걸 막 치열하게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요.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에 딱 집어들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이거 무슨 책이 이렇게 여러 명이 썼어?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13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대부분 다 젊은 저자들 20대, 30대, 40대 주로 다 시인과 소설가 분들께서 그것도 막 신춘문예, 문학상 뭐 이런 상들을 타면서 등단하신 분들이라 일단 여러분 요즘에 막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적이나 아니면 부동산 막 이런 거 책 읽다가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이렇게 되게 서러움과 이끼가 막 찬물에 싹 씻겨내리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시원한 느낌.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 이 책 제목은 여기에 있는 그 글들 중에서 에세이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이 좀 이제 다른 거는 이 책의 글의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내시면서 벌써 1년입니다. 그죠? 1년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겪은 것, 내 마음, 내 느낌, 감정 이런 걸 글로 써보셨습니까, 혹시? 말로는 많이 했지만 글로는 써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정말 다 내가 쓴 것 같네. 맞아, 우리 이런 느낌이었어. 혹은 그만큼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맞아, 이거였어 라는 깊은 공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은. 여기에 있는 13명의 시인과 소설가는 각자 자신이 느낀 코로나를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김유담 님입니다. 정윤이와 혜미라는 두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맘카페에서 육아정보 게시판을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친해지는 경우는 이제 꽤 많잖아요. 그중에 이제 맘카페가 가장 대표적이죠. 동생이 얘기를 해요. 사귄 동생이. 언니, 제가 사서 고생하는 거라 좋아해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저 돈 아껴야 돼요. 저희 하우스 푸어잖아요. 무리를 넘어서 영끌에서라도 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 매일 쪼들리면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혜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혜미는 영끌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신혼집을 구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는 등 집을 사기 위해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돈을 동원하고 나중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젊은 나이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뿌듯함 또한 그녀의 표정에서 묻어났다. 대출을 어느 정도 갚기 전까지는 출산은 미룰 기획이었는데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게 되면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고 졸지에 외벌이가 된 상황이라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혜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혜미의 하소연을 들으며 정유는 빙긋이 웃었다. 자, 정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러 갔을 때 정말 허름한 아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을 설득해서 절대 사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런 집이 5억이라는 게 말이 돼? 정말 서울 집값이 미친 거 아니야? 자기야, 나는 저 아파트 거저 주는데도 안 가져.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서 이 정유는 남편과 함께 옆 담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어요. 그리고 신혼의 달콤함, 새 아파트의 쾌적함, 이 아늑함에 매우 만족하며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막 빚어졌잖아요. 그때 그 짠순이 혜미는 밤마다 마스크 최저가를 알아보려고 무지무지 바빴던 거예요. 근데 정윤이가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 마스크 사려고 알아본다. 근데 마스크가 너무 비싸. 말이 되냐. 한 장에 4,000원, 5,000원 한다. 정말 30장 묶음에 당시 마스크가 기억나십니까? 12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기억나네요. 그래서 정윤이는 얘기합니다. 야, 병 걸리는 것보다 나아. 마스크 30장 묶음 그거 사야 돼. 그리고 12만 원을 주고 삽니다. 혜미는 어땠을까요? 짠순이가 살 리가 없죠. 왜? 영끌에서 집 샀으니까. 영끌에서 집 살 돈은 있지만 마스크 살 돈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혜미가 마스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정윤이가 마스크를 그냥 줍니다. 10장 4만 원어치를. 제발 10장 나눠줄 테니까 그만 좀 마스크 싼 거 찾아보라고. 막 눈이 펄게 거예요. 이틀 내내 인터넷을 뒤지는 거죠, 혜미는. 그러니까 혜미가 말합니다. 언니 그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괜찮아요. 저 그냥 다시 찾아볼게요. 야, 그러지 마. 마스크 가져가. 너 몸 상해. 언니가 줄게. 어? 여러분, 원래 맘카페에서 만난 언니 동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친언니보다 나아요. 그 마스크를 준 거예요. 4,000원짜리 10개를. 3월 초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될 거라니까 내가 준 거 쓰면서 그때까지 버텨. 넓은 마음으로. 어머 죄송해요. 그럼 제가 돈 주고 살게요. 그러면서 지갑을 안 열더래요. 괜찮아. 나중에 줘. 그러면서 그냥 뭐 그 돈을 뭐하러 받아. 그러면서 이제 준 거예요. 자, 코로나가 점점 진행되면서 정윤이의 남편 상우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어요. 집에 오면 정윤이의 남편은 툴툴댑니다. 그러니까 정윤이가 걱정 마. 나도 복직해서 돈 벌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유세 떨지 말라고 막 정윤이가 목소리를 높였대요. 근데 정윤이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복직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육아휴직 더 쓰라고. 정윤이 남편이 욱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 집 사자고 했지. 그때 대출받아 샀으면 네가 그때 안 산 집이 얼마인지나 알아? 그 집 5억짜리 지금 10억 됐어. 정윤이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 됐다고? 그 집이? 그러니까 지금 그 혜미 사는 그 아파트가 10억이란 말이야 지금? 4,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도 사 마실 돈이 없다고 엄살 떨고. 세상에, 내가 마스크 줬는데 걔한테 10장이나. 근데 걔가 그 엄살 떠는 그 짠순이 혜미가 10억짜리 집을 소유한 자산가람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때 정윤이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갔대요. 접속해서 주변 집값 실거래를 막 살펴봤더니 다 몇 억이 오른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문자를 했대요, 정윤이가. 그때 너 그 마스크 내가 준 거 기억나지? 10장. 그거 너 왜 4만 원 준다더니 왜 안 줘? 다음에 만날 때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건 말 나왔을 때 주고받는 게 나아.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네. 내가 계좌번호 보낼게. 이쪽으로 붙여줘. 아주 건조하게 이모티콘 하나도 없이 자꾸 보낸 거예요. 근데 혜미가 답장이 한참 없더니 나중에 답장이 왔대요. 사흘이 지나서. 언니 그때 주셔서 마스크랑 같은 걸로 10장 사서 돌려드려요.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고 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감사했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빌어요. 마스크로 돌려줬구나. 4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마스크가 현관 문고리에 걸려 있더래요. 쿠팡 들어가서 국산 KF94 마스크가 현재 얼마인지 가격을 검색해 보았더니 10장 한 묶음에 11,000원. 배송비 무료. 정유는 미간을 찌푸리며 쿠팡 앱을 닫고 네이버 부동산에 다시 접속했다. B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주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이었고 S 아파트는 이틀 전 12억 3천만 원에 팔렸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면서 손목에 걸린 비닐봉지가 같이 부스럭거렸다. 정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도 숨이 막혀왔다. 그냥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참 우리는 어쩌면 한 몇 년 후쯤이 지나서 그때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왜 영끌이라는 게 있었다며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숫자는 늘 추억이 되고 그 숫자는 다시 뒤바뀌게 되고 반토막도 되고 두 배도 되고 그게 제가 57년간 살아오면서 본 시장 경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이 상황에 집을 산 사람보다는 여러분 안 산 사람이 못 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정윤이가 마스크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트 때문에 속상한 거 보니까 지금 이런 집들이 꽤 많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착잡했는데 가슴 깊이 와 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 글이었습니다. 임성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임성수님. 제목은 장례. 제가 이 글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또 공감도 많이 하고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장례식에 와 달라라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고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몇 번 받았을까요? 한 5번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제 지인으로부터. 참 가기가 뭐하잖아요. 전 또 직원도 많고 항상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하니까 더욱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런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내 부모님이 저희 엄마 아버지도 이제 86세시니까요. 혹시 이 시기에 돌아가시면 큰일인데 너무 쓸쓸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 소설가 임성수님은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이 코로나 중에 맞이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장례식을 향하는 길에 들른 휴게소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무슨 섬의 광경이었습니다. 바디백에 들어있는 시신들이 끊임없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서 중장비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셧다운되고 있는 중이었죠. 장례식에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화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전체에서 장례를 하는 가족은 우리뿐이었고 사무실도 코로나 탓에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풍경은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장례식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조촐하고 참 뜻하지 않게 이 상황에 오지 못하는 분도 많죠. 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선가에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죽음이 너무 일상적인 팬데믹 시대니까요. 저희 외할아버지요, 천수를 누리셨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냉동트럭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호상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참 이 말이 딱 적절한 말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코로나 시기에 장례식을 누군가를 부모님을 보내드리신 분들 다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이 상황이 여러분도 아마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맞아. 우리 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다들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평범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평범하게 만들고 있는 시간이에요. 벌써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있죠. 적응됐다고 말하기에는 되게 씁쓸한 적응이에요. 그러나 위로를 받을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마음이 아프고 나만 외롭고 나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울하지만 이 시간을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내려고 되게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열심히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치열하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 책 속에서 무수한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 말랑말랑 너무나 좋은 주말에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요. 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를 아마 쓰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짧게라도 여러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코로나 이후에 나는 이런 기분을 느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마스크 때문에 있었던 일, 아니면 아이들 학교 때문에 있었던 일, 뭔가 이렇게 감정을 기록하는 게 에세이잖아요. 내가 들어있는 글을 좀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서 코로나와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짧은 글이지만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그 느낌을 딱 보시면서 요약본을 보고 싶으시면 NKYU 들어가셔서 PDF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10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나에게 코로나는 뭐뭐뭐다, 이런 주제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에게 코로나는 인생에 처음 당해보는 황당합니다. 뭐가 됐건 여러분, 나에게 코로나는 도전이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올해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한 줄로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 김미경 TV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짧은 글 써주세요. 나에게 코로나는 뭐뭐뭐 했다.